정말 부탁하건데 당근 마켓 많이 쓰시잖아요. 당근 거래 같은 거. 그런 직거래 하지 마세요. 지난번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저희가 부동산 관련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 발빠른 정보 올려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꼭 적어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정보를 또 저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전세 사기. 오, 무섭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전세 사기 이슈에 오르고 내리는 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다. 매매가의 80% 넘는 집들이 저희가 깡통주택,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시세가 내리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되는 집을 계약하세요. 쉽게 말하면요,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해서 먼저 임차인한테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험입니다. 되게 가입하기 쉽거든요. 임대인, 임차인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만 하면 전세 사기는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건데 당하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중개인,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 집주인이랑은요 월세 계약을 했어요. 월세 계약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한테는 이 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시킨 거예요. 보증금 차이가 나겠죠. 여기는 전세 계약 4천인데 월세 계약 2천이 100일 수도 있잖아요. 그 보증금만큼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 사람을 안 만나게 하고 난 중개사다, 믿을 수 있다, 이 권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상당히 많아요. 특히 뭐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 팁을 알려드린다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집주인을 만나자고 요청을 하세요. 요즘에는 솔직히 화상으로도 진행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계약 진행한 게 미국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서류는 제가 미리 받았고 미국에서 줌으로도 가능하세요. 소유주 확인을. 뭐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그렇게 하면 뭐 대리인이 오실 때 저희가 인감증명서, 신분증, 복사본, 뭐 인감증명서도 본인 발급용이어야 돼요. 대리인 발급용 안 돼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서류가 신분증, 등기부 등본, 집의 탄생과 지금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건축물 대장 확인하시고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그런 모든 서류를 보시고 그 서류가 안비됐을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요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꼭 계약하실 때 프린트 하셔가지고 체크리스트 체크하시면서 전세 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들었는데도 보증금 반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케이스. 내가 전세를 2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암묵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어. 그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내가 나가겠다, 전세금 돌려달라, 그럴 경우는 적용이 안 돼요. 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연장을 안 했어, 재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또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난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 내가 집을 떠나지만 나는 여기에 돈을 못 받아서 임차인으로서 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겠다 해서 임차권 등기라고 있는데 그걸 신청해놓고 완료가 안 됐어, 법적으로. 그럴 때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디테일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바로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주인이 돈 안 줬어 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받으려면 한 달 정도씩 기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이런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살고 싶은 집이 나왔는데 나는 월세를 살고 싶어. 전세 사기 걱정이 되니까. 근데 주인은 무조건 전세를 받아야 한대. 이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 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목돈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전세 사기가 많습니다. 신축 빌라 시세 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있고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세 파악하기 좋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장 유무, 그리고 골목길 끼고 있는 유무 등이 달아가지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축 빌라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매매가보다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 준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도 내가 빌라에 살아야 된다면 빌라 시세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놨는데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 인근에 빌라들이 연도가 다 있어요. 그 연도를 보시면서 아, 이 빌라는 얼마에 거래가 됐는데 그럼 이 신축 빌라는 얼마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는 특약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서 놓고 도망가거나 연락 두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특약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갔을 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꼼꼼히 쓰는 것도 필요를 해요. 저희가 이 특약에 대해서 댓글에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전세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특약 5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계약이면 하지 마세요. 집 많이 있습니다. 아쉬워도 포기하는 게 내 재산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말 전세 사기는 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하건데 당근 마켓 많이 쓰시잖아요. 당근 거래 같은 거 그런 직거래 하지 마세요. 중개 수수료 안 크거든요. 중개사 끼고 서류 다 확인하고 아시겠죠? 모르면 돈 되는 분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제가 전세 계약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궁금한 점 제가 바로 열정적으로 답 적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